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우게 될 구조,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다 보면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템플릿이라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템플릿을 외운 게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논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령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ETS가 알게 된 이후로 논리에 대한 채점이 사실 조금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그리고 구조 이 두 부분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영어적인 측면이 더 보충이 되어서 fluency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구조를 볼게요. 독립형 에세이는 3단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는 에세이가 되는데요. 일단 서론을 먼저 보시면 도입, 내 생각, 요약 이렇게 세 가지의 components, 즉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강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서론과 결론 쓰기의 템플릿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럼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거는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도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introduction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끌어들이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면 충분한 바로 도입이 먼저 나오게 돼요. I로 에세이를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말하는데 역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든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든지 확실하게 밝혀주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summary인데요. summary 같은 경우는 템플릿에 따라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세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3강에서 이제 템플릿을 학습하게 되면 알게 되실 부분인데 어쨌든 서론에 꼭 필요한 요소는 이렇게 도입, 내 생각, 이유 요약이라는 것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유 요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로 들어갑니다. 본론 1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유 2개를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이유를 찢어서 하나씩 먼저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 하나. 이유 1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요. To begin with라는 시그널을 써서 이유 1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을 바로 일반적 진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유 문장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면 일반적 진술 같은 경우는 2문장에서 3문장 정도가 있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일반적 진술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쓰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유를 쓰고 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왜? 라고.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옆에서 왜? 그게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일반적 진술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일반적 진술을 설명하고 나면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시예요. 그래서 for example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요령들을 배울 거예요. 막 경험담 쓰기, 연구 결과, 뭐 사람 예시, 나라 예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한 5 이상 되는 문장으로 전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론 1이 완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개의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반한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요소인 두 번째 본론의 이유 2 문장이 나옵니다. 자, on top of that, 이유 2번이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일반적 진술, 또 누군가가 왜? 라고 물어보는 생각으로 to explain 하면서 이제 일반적 진술 역시 2-3문장으로 나와줍니다. 요거는 한 문장이고요. 자, 그래 놓고 예시 역시 5 이상. 문장이 나와주는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첫 번째 바디에서 쓴 예시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면 7, 8, 9 요소가 나오죠.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는 2개의 요소가 바로 10번하고 11번 요소가 되겠는데요. 10번은 요약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유 1과 이유 2를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딱 마지막에 주장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형의 구조에는 독립형 에세이에는 11개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데 서론에 3개, 도입, 내 이유, 요약, 본론 1에 이유 문장 일반적 진술 예시, 본론 2에도
이유 2, 일반적 진술, 예시. 마지막 결론에는 요약, 맺은말. 이렇게 해서 11개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독립형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랑 저랑 뭐를 할 거냐면요. 그래도 라이팅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펜을 들고 이제 영작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근데 영작을 아무 문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 진술에는 뭘 말할 수 있는지 문장을 적어보고 예시로는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맞춰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강조를 해줄 테니까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또 따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작 플러스 구조 파악 플러스 표현 학습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agree, disagree 문제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사실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예요. 자, 문제 볼게요. All students should be required to take history courses.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역사 수업을 들어야만 하느냐. be required to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disagree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다. 역사 수업을 왜 꼭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istory는 실질적인 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꼭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왜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현재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그거를 영작을 여러분이 해볼 거고요.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옆에서 그래? 그렇다면 예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상세한 내용을 예로 들어야겠죠. 즉 과거 농경생활에 관한 지식을 예를 들어 배웠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를 들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본론은 약간 역삼각형 구조로 쓰인다는 게 알게 됩니다. 이유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적 진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 그래서 조금씩 더 좁혀지는 느낌. 그게 바로 바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기 전에 제가 힌트를 딱 하나 드릴게요. 바로 A is not applicable to B라는 표현인데요. applicable은 적용이 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A is applicable to B라고 하면 A가 B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겠고 not이 들어가면 부정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이 표현을 써서 이 문장 먼저 영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예시의 대표 문장도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랑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작 해보셨나요? 자, 그럼 바로 답을 맞춰볼까요? 일단 A is not applicable to B라는 표현을 썼다면 답은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The past is not applicable to the present.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거나 현재를 얘기할 때 명사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더가 붙는다는 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는 미래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in을 써가지고 in the past, in the futu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특이한 거 하나는 present도 분명히 더가 붙었죠. 하지만 현재에는 이라고 할 때는 또 at present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추가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은 과거 농경 생활에 관한 지식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과거 농경 생활에 관한 지식, 바로 또 더 규칙이 적용이 돼서 the knowledge of past agricultural lifestyle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가 어부로 수식이 될 때는 그 명사 앞에 더가 붙는 더 규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더가 붙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과거 농경 생활에 관한 지식은 is not helpful for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나서 일상생활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daily life인가? 근데 사실 daily life도 일상생활 맞습니다. daily life도 되고요. everyday life도 되고요. 그냥 our lives, 우리 삶이라고 해도 말은 되죠. 결국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 이렇게 조금씩 영작이 들어가줘야 여러분이 표현 보충이 되면서 나중에 템플릿을 외워도 템플릿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작 연습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그 다음 이유, 두 번째 이유,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Students should focus on what they want to learn이에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뭐뭐 해야 한다, 집중해야 된다, 뭐에? What they want to learn.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forc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required라는 것은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반적 진술로 만약에 누군가가 또 왜?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지.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일반적 진술이죠. 흥미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 이번에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탁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써야겠다 하면 어떤 표현들이 필요하냐면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다고 연구 결과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동기를 부여했다는 motivate겠고요. 그리고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시작해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점수를 받았다 할 때는요. receive 동사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동사를 써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흥미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이기 때문에 interest, 바로 흥미라는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nterest motivates student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흥미가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when 주어 동사로 시작해도 된다라고 제가 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시작하지는 않고 한 연구가 보여주기를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One study showed that까지 한 다음에 뭐뭐 했을 때라는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When students chose their own classes. 그들 스스로 수업을 선택했을 때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when students chose their own classes 대신에 when students chose the classes themselves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들 스스로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했을 때 they received a higher score.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연히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 텐데요. 이제 조금 이 본론 부분이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는 그 느낌이 약간 파악이 되나요? 이유는 가장 포괄적일수록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유가 포괄적일수록 여러분이 좁혀서 내려가는 게 사실 더 쉽지 이유를 너무 좁게 잡으면은 할 말이 사실 더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유를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의 것을 말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뭐가 good하다, 뭐뭐가 bad하다 이런 건 너무 포괄적입니다. 적당히 포괄적인 선에서 이유를 잡아주시면 좁혀서 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예요? 똑같이. It is better to learn about foreign countries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than to visit those countries.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는 게 나으냐?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직접 방문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어떤 그런 인쇄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나으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it is better to learn about foreign country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체가 더 나으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agree를 한다면 그래, 그런 매체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이유를 볼까요? There are limitations to visiting other countries. 나라들을 방문하는 거에는 제약이 있다. 자, 여기서도 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는데 There are limitations to. 무엇의 제약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이유를 던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또 이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라고 물어보겠죠. 어떤 limitations를 말하는 것이 그 역삼각형 구조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제약에 대한 언급은 바로 돈이랑 시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또 예시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설문조사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겨우 1년에 한 나라를, 이것도 제 입장에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한 사람이 1년에 한 나라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역삼각형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한번 영작해보면서 표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자, 힌트는 요구한다를 의미하는 requires, 그리고 평균적으로를 말을 할 때 쓰는 in average입니다. 여러분 문장 맨 뒤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되고요. 절대로 averagely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런 표현 없습니다. 네, 자, 바로 영작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행은 돈과 시간을 요구한다이니까 traveling, 여행은 요구한다. 무엇을? 돈과 시간. 그대로 썼으면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뭐에 따르면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according to 명사하고 컴마. 무엇에 따르면, 한 설문에 따르면 한 사람이 one person, a person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visits one country, 한 나라를 방문한다. per year, 이게 1년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솔직히 per를 꼭 써야 됩니까? 그냥 a year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평균적으로 라는 표현을 붙여주는 거죠. 어떻게? in average, 이렇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gain more knowledge by reading입니다. 읽음으로써 책 같은 것을 매체를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왜 책을 읽는데 지식을 얻어? 그럼 여러분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을만 하다. 왜냐하면 전문가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 그러면 경험담을 또 한번 써주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몽골에 관련한 책을 읽었어. 근데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그 나라의 문화, 생활 방식,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알게 됐어. 이게 바로 경험담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힌트가 되는 표현들은요. reliable, 일단 믿을만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get to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뭐뭐를 하게 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to 동사랑요. 뭐뭐 하게 되었다. 그리고 become to 동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뭐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게 되었다. 결과를 얘기할 때 문법이 틀리지 않고 말을 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써보세요. 네, 자, 그럼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자, since professionals write these articles and books, 이런 기사와 책을 쓰기 때문에 they are reliable,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여기서 정말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문화, 생활 방식, 종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get to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서 got to로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중요했죠. After reading a book about Mongolia, 몽골리아에 관련된 책을 읽은 이후 after는 항상 ing입니다. 나는 뭐뭐 하게 되었다. learn 하게 되었다. 무엇에 대해? 그 나라에. 너를 붙이는 나라는 그라는 거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 culture, lifestyle, 생활 방식, and religion.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줬죠. 네.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경험담 예시가 정말 되는 겁니다. 실제 에세이 들어가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살펴봤습니다.